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규율이라고. 존나 싸워. 그러면 좋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좋은 거. 학교가 좋다. 사회성.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는 뭐 어떤 인간관계. 세는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시끄러워요. 저기요. 이거 야, 내 기입니까? 팔찌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다. 시끄럽다고. 배우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죠. 분명히 배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법관은 도움이 안 되나요? 내가 아주 그냥 찔러가지고 잘 봤네요. 또 학교 좋은 거. 그나마 규칙. 그럼 규칙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규칙적이지 않은 솔직히 너무 빡빡했어. 너무 학교가 없네요. 확실히 굳어진 거. 그러니까 규칙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절절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여러분이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야, 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손 내리고. 그러면 언제부터 학교가 싫어졌나요? 초등학교 때도 학교 싫었습니까? 아니요, 싫어. 초등학교 창문. 중학교는 어때요? 창문. 중학교는 진짜 많은 거 나는 농민 이거 싫어. 고등학교 와서 좀 더 그런 걸 느끼나요? 상관없어. 근데 보세요. 얘기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말 좀 하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반 친구를 한 명 혼냈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반 학생을 혼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무단치각, 뭐 부단결석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돈을 좀 냈는데 좀 혼내면서도 좀 기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좀 상습적이니까 이러면 너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혼을 냈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다 사회생활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가겠지만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칙들이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맺는 거 뭐 이런 거를 학교를 통해서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좀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가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근데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가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좀 마음을 좀 달리 먹으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로 넘어가서 법체행정을 볼게요. 아, 니네 그 여름 보충 수강 신청하는 거는 했니? 여름에 보충 수업 희망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 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했네요? 안 한 사람? 아, 왜 안 했어? 한다고? 해야죠. 이상 없죠? 예술이하고 경욱이 자 봅시다. 171페이지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이런 게 싫다는 거죠? 자,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법치행정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국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이 전부였던 18세기의 근대 국가와는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다. 법치행정의 원리란 거기다 밑줄 치세요. 법치국가의 원리가 행정에 적용된 것. 정부가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즉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즉, 법치국가의 원리를 행정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면 법치국가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아니, 그 목적을 먼저 보고 갈게요. 목적. 의미와 목적. 목적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방지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것. 이게 바로 법치행정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법치국가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봅시다. 법치국가 원리. 사람이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헌법 원리. 뭐라고요? 국민의 대표가 뭐예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물론 대통령도 됐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데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써요? 국회. 어디? 의회죠, 의회. 국민의 대표가 뭘 만들어? 뭘 만들죠? 법률을 만들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지정한 법률 범위에서 모든 국가 적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입법부가 무엇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의회가 뭘 만들어?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률을 법률에 근거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그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고 적용하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이 법에 근거해서 작용을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머리 숙이냐? 왜 이렇게 칩니까? 뭐라고
아니야. 걸려? 왜 걸려? 야, 니네 뒤에서 얘기하면 다 녹음이 돼. 녹화 중이잖아요. 아직 몰랐니? 교과서 봅시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부과하는 게 결국엔 행정작용이잖아요. 그죠?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 세금을 걷는 법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해서 벌금 부과하겠다. 이거 사법작용인 거죠. 그러려면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 즉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법치행정 원리가 행정권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작용을 법에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해서, 그다음 밑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제한하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더 실현해주기 위해서 행정작용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행정 원리들 밑에다 쓸게요. 그 밖의 행정 원리. 첫 번째, 교과서에 있는 거는 민주행정의 원리죠. 민주행정의 원리.